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국 공산당 건당 100주년을 기해 6월 28일 열린 문예 연출입니다. 황하가 거센 기세로 분출하며 흐르는 웅장한 스크린을 배경으로 홍군 복장을 한 배우들이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룡과 타이완의 진공 여배우 짱샤오한이 참여했습니다. 황하 대합창이란 공연에서 누호바 황허, 황하여 분노하듯 울부짖으라는 노래를 격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호바 황허라는 노래는 주강이 노했다, 양자강도 노했다, 황하도 녹이 어린 물결을 토해내고 미친듯이 울부짖으라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룡이 노래한 이 가사처럼 황하가 노했다고 해서 중화권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하 수계의 허베이성에서 미중위의 초대형 홍수가 발생하자 성룡의 저주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성룡은 공교롭게도 그가 선전하는 상품은 모두 죽을 쓰는 징크스 같습니다. 이번에도 성룡의 말이 씨가 됐다고 해서 중공 사람들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룡은 이 공연에 참여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공산혁명의 선열들이 목숨을 바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태평성세가 있는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에 아부했습니다. 7월 20일 허난성 성도 정저우에 비극이 닥쳤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는 허난성 일대가 마찬가지입니다. 7월 21일 로양 멍진구의 댐에서 가둔물을 일제히 방류했습니다. 같은 허난성의 신샹에서도 폭우의 영향으로 댐이 무너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댐의 숨은 4개를 모두 열고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안양, 후이시안, 신샹, 정저우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댐을 방류한다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입니다. 댐에서 방류한 물과 산간에서 폭포처럼 흘러내려온 물들은 금방 급류를 이룹니다. 농촌 마을에서도 수많은 차량들이 흙탕물에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미처 손을 쓸 사이도 없습니다. 신샹에서는 마을이 모두 잠겼습니다. 주민이 문짝을 뗏목 삼아 표류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가옥이 2m가량 잠겨 모두 지붕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마을은 모두 단전 단수 상태로 구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베이성의 홍수는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샹의 강우량이 정저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신샹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주무왕이 폭군이었던 은나라 주왕을 토벌한 지역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모기야 지전이 발생한 곳이 바로 신샹입니다. 신샹 안에 모기야첨이라는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원래 홍수가 드문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주무왕이 은주왕을 토벌했을 때도 폭우가 내려 수심이 2m가 됐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시진핑의 중공을 멸한다는 천멸중공의 조짐이라는 이야기들이 민간에 돌고 있습니다. 또 장기 이식 가운데 간과 신장 이식에서 선두를 달리는 의료기관인 정저우 대학도 허난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저우의 대재난이 발생한 날짜가 7월 20일인데 이날은 1999년 장저민이 파룬궁에 대해 잔혹한 탄압을 개시한 날이기도 합니다. 정저우는 곳곳이 완전 마비됐습니다. 정카이대도 통상로의 물류센터입니다. 35개 대형 물류창고가 밀집한 곳인데 36시간이나 고립됐습니다. 정저우의 대홍수는 완전히 인재였습니다. 7월 20일 하루 동안 700mm에 가까운 기록적 폭우가 온 탓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댐을 무단 방류했습니다. 정저우 시내에서 가까운 창庄댐을 오후 3시에 방류했는데 이 물이 그대로 퇴근 시간 지하철을 덮쳤습니다. 댐 방류를 무려 14시간 동안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곳은 역 이름이 하에탄 스짠입니다. 해변의 절역이란 뜻인데 지하철역 이름에 해변이란 표현이 있어 섬뜩합니다.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이 점점 들이쳐 허리가 잠기더니 나중에는 목까지 잠겼다고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공포는 산소가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구조대는 지하철 객차 지붕에 구멍을 뚫어
승객들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인구 1260만의 정저우 지하철 노선은 꽤 촘촘합니다. 모두 7호선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 3개 노선이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플랫폼 등에서 발견된 시신이 12구라고 하는데 이를 믿는 시민은 없습니다. 침수 당일 정저우 지하철 5호선의 풍경입니다. 퇴근 시간이라 인파가 미어 터집니다. 따라서 지하철 안에서 익사한 시민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만 할 뿐입니다. 정저우 시내에서 가장 참혹한 것은 진광터널 구간입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처참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지금 배수 작업을 하고 토사를 빼내고 있지만 구간이 제법 깁니다. 정저우 시내를 남북으로 잇고 있는 진광로는 북쪽 구간이 진광베일루 터널, 남쪽 구간이 진광난로 터널입니다. 가운데는 터널이 아닌 지상도로입니다. 남북의 이 두 터널 구간의 길이는 4.9km입니다. 이 구간은 연중 교통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특히 재앙이 닥친 날 불과 5분 만에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그나마 탈출한 사람들은 지상 구간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터널 구간을 운행하던 차량들은 그대로 수상됐습니다. 아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터널 2개 구간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차량이 있었는지는 배수를 다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일 진광로가 침수되기 직전입니다. 차량이 촘촘하게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곳에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터널 구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중학생 형제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전화도 끊기는 바람에 생사를 알 수 없어 부모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지하철과 터널 구간에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추모 사이트도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30명 정도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인명피해 규모가 최소 4자리 숫자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사 직전 터널 안의 풍경입니다. 이들은 곧 어떤 참사가 닥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터널 출구 쪽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에서 나와 도보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운전자들은 미처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정저우 진광터널에서 이미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이 길거리에서 노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마다 길에서 지전을 태우면서 제사를 지내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에 고립된 운전자나 승객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5km 가까운 터널 구간 안에 있었던 차량 수는 3,700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운전자 1명만 타고 있을 경우 3,700명, 2명이 타고 있으면 7,0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가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광터널 부근은 군이 장악했습니다. 민간인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현장 촬영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난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뜰채를 든 사람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닙니다. 정저우 시내 캉스프 창고가 물에 잠기면서 급류에 떠내려오는 음료수를 챙기려는 사람들입니다. 캉스프는 한국의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는 메이커입니다. 컵라면으로도 유명한데 홍차 같은 플라스틱 병 안에 든 음료수도 만듭니다. 홍수의 정저우는 음료수도 귀합니다. 급류에 쓸려 내려온 캉스프 음료수를 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영화 감독을 자처하는 한 중국 네티즌은 주중미 대사관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미군이 타이완에 뭘 운반했느냐는 겁니다. 최근 미국이 중공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송기를 타이베이 타오유엔 공항에 착륙시켜 뭔가 수상한 화물을 내려놨는데 이게 기상무기 아니냐는 음모론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똑똑히 해명하라. 바로 이게 선전포고 아니냐. 군용기가 내리고 며칠 뒤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재난이 발생했다. 국제사회가 금하고 있는 기상무기를 미군이 투입했을 뿐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있다면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과 짜고 중공 헌안을 목표로 기상전을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 타이완 네티즌들은 영화 감독이 극본을 쓰고 있다. 피해 망상 증인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저우 등 허난성 일대를 강타한 종말을 방불케 하는 초대형 홍수는 1975년 8월 8일 허난성 쭈마디엔 반차오의 참국과 판박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이를 반차오 쿠이빠 사건이라고 합니다. 반차오는 한국어로는 판교입니다. 성남시 판교와 한자도 같습니다. 참고로 판교는 타이완 타이베이에도 있습니다. 타이완의 판교는 한국의 판교처럼 고급 주택지구입니다. 반차오 댐은 1975년 8월에 붕괴됐다고 해서 758 반차오 쿠이빠라고도 합니다. 당시 3호 태풍이 희한하게도 중공 동부 해안에서 그대로 허난성으로 북상해 머물렀다고 합니다. 보통 해안에서 맹위를 떨치다 소멸하는 게 태풍인데 그때는 아주 이상했습니다. 머물면서 그대로 폭우를 내렸는데 6시간 동안 83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세계 기록 782mm를 초과했습니다. 24시간 동안 1060mm가 내렸습니다. 1m가 넘게 내렸으니 엄청났습니다. 반차오 댐을 비롯한 쭈마디엔 일대 모든 댐들이 붕괴됐습니다. 2개의 대형댐, 2개의 중형댐, 58개의 소형 저수지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밤중에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10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타이완의 절반 가까운 면적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는데 최종 사망자는 2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됐습니다. 대형 유조차와 열차가 몇 킬로미터나 떠내려갈 정도였습니다. 이 재앙은 세계 10대 기술적 재앙 가운데 1위로 기록됐습니다. 체르노빌 사태와 엑손 발데스 원유 누출 사고, 타이타닉을 훨씬 능가하는 참사로 꼽힙니다. 당시 허난성에 건설된 댐들은 전문가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모택동이 닥달해 지은 것들입니다. 계급 투쟁의 와중에 홍수를 방지한다고 평지에 지은 댐들인데 자재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공 각지의 많은 댐들은 부실투성이라는 점, 그리고 붕괴됐는데도 경고조차 없었다는 점 등에서 현재 허난의 파국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